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시국이 아주 이제 이거 비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습니다. 특수본. 여기 이거 본부장이 이거 박세현 서울고검장입니다. 박세현. 여기에 특수본에서 이번에 이거 김용현 장관을요, 오늘은 이제 이거 긴급 체포를 했다. 이런 이제 이거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여론수사다. 저는 이래 봅니다. 김용현 장관이 스스로 이제 이거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외국 도망간다. 이런 데 가짜뉴스를 좌파들이 엄청나게 퍼뜨렸죠.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왜 도망을 갑니까? 그것도 이게 그 가짜뉴스예요. 자진 출석해서 이제 이거 수사를 받는데요. 지금 아직 내용이 아무런 게 이거 밝혀진 게 없는데 덜컥 긴급 체포부터 해버린 거예요. 혐의는 이제 이거 내란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직권남용 이런 혐의인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이제 이거 내란죄는요. 내란은 게 누누이 말했지만 성립도 안 될 뿐들은 이제 이거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은 이제 이거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검찰이 내란 가지고 긴급 체포 이 자체가 이게 저는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은 이제 그 검수완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내란은 제가 이석기 판례부터 해가지고 내란은 게 그 국헌을 문란시키는 이런 데 목적범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위험을 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석기도 내란 예비 업무는 무죄가 된 거예요. 내란 선동은 했지만 선동은 유죄인데 예비 업무는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게 그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은 뭔가 이제 그 국헌을 문란 이거보다는요. 뭐 저는 부정선거 의혹 뭔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번 밝힌다. 이런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선거도 없잖아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는 이런 게 목적인데 이게 무슨 국헌을 문란시키는 이런 게 목적입니까? 그리고 이게 국회로는 280명 그 실제 이제 체포나 막은 게 없어요. 다 표결하고 표결에 따라 해제했지 않습니까? 280명에게 뭘 합니까? 실탄도 없고 늦게 또 출동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내란 자체는 뭐 구체적 위험이나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목적 자체가 해당 안 되는 따라서 이게 내란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는 좌파들의 괴담이나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체포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권 남용을 했다. 계엄권을 남용했다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이게 황당한 법논리입니다. 우리가 계엄이라든지 뭐 비상조치라든지 옛날에 또는 이제 긴급명령 이런 거는 이게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게 일반 우리 뭐 말단 공무원들 직권남용처럼요 이렇게 사법부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전시나 사변이 준하는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는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통치권자로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거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가 표결해 가지고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 이게 해제 요구하면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헌법 질서에 따라 통치행위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뭐 국방부 장관이 뭐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실제는 이제 건의를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지시하면 건의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대통령은 전시 사변에 준할 정도로 지금 이제 국회 행포나 국회의 국정마비 이게 심각하다. 왜?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이제 헌법기관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뭐 검사들 22명 막 무자비로 이게 탄핵하고 예산을 가지고 이게 완전히 국가기관을 마비시켜버리는 이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대통령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 보고 건해라 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뭐 그냥 일반 우리 판사나 검사가 이게 왜 계엄 요건이 아닌데 왜 계엄해?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엄 요건인지 아닌지는 일단 이게 대통령이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국회도 이게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국회가 판단해서 맞다 이러면 이게 계엄이 유지되고 아니다
이러면 이게 해제하면 그만이죠. 이게 왜 장관이 직권남용이 됩니까? 뭐 장관이 고유하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계엄은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직권남용이 안 되는데 아직 수사도 안 되는데 왜 김용현 장관을 직권남용이 말이 됩니까?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되느냐고요. 터무니없는 이런 데 긴급 구속이다. 지금요, 이거 보면 이게 특수본 보면 우리 과거의 검찰에 고질병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검찰이 계속의 그 여론이나 또는 그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야, 지금 이게 이제 대통령실 끝나서 근데 윤석열 식물 대통령이야. 이제 이재명이나 저 민주당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저쪽에 줄 서야 돼. 이런 사고를 이게 수사하면요. 진짜 검찰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문재인 초에 그것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사과했지만 그때 한동훈, 윤석열 수사할 때 우파 몇백 명을 그냥 잡아였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공포정치, 광란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광란 공포정치로 우리 자유우파 수백 명 잡아였고 그래서 몇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하려고 합니까, 검찰? 그걸 재현하려고 하느냐고. 무슨 이게 자진 출석한 장관을 긴급 체포를 하냐고.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또 영장이 돼야 되는데요. 48시간 이내에 뭐 수사 진실이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 여론에 따라 여론이 뭐 계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여론이 많이 나오면 이게 그 무조건 여론 따라 수사 재판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재판이나 수사는요. 오로지 그 법리와 원칙, 그 다음에 그 증거하고 팩트에 따라 뭐 핸드폰도 이게 다 가져왔다는데 뭐 텔레그램 방에 탈퇴했다 들어왔다고 핸드폰도 그대로 있다잖아요. 뭘 이게 도망가거나 뭘 증거인멸한다고. 이런 이제 그 지금 행태를 검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그 검찰이나 경찰, 그 다음에 그 법원 중심을 잡아야 돼. 차분하게, 냉정하게 여론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또 이게 권력의 향방에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과연 이게 엄격하게 내란의 요건이 뭔지, 과연 이게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용현 장관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법리에 따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지. 오로지 그 권력의 흐름에 좌우면하고 눈치 보고 여론의 그 눈치 보면서 이런 이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게 제가 엄중하게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이 수사하면 이게 진짜 검찰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또 이게 검찰 잘한다. 이제까지 검찰 없애라고 해놓고 야 검찰 수사 잘한다 다 잡아요 대통령까지 다 잡아요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권력의 개입니까? 이때는 이게 이렇다가 또 이게 지금 막 수사가 아무나 우리 우파 막 잡아야면 또 이게 민주당이 검찰 잘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 권력에 따라 이렇게 권력이 개가대가 되느냐? 이걸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앞으로 이게 그 법과 원칙이 뭔지, 정보와 팩트가 뭔지 거기에 따라서 법리에 맞게 수사해라. 절대 여론이나 권력의 항배에 따라 쫓아다니는 이런 게 권력의 주구, 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